가장 잔인한 형벌은 타인의 비난이 아닌 스스로의 죄책감이다. 김도희의 사진을 본 강재인은 충격에 빠져 할 말을 잇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도와준 거예요? 여기서 지낼 수 없어요. 도와준 게 아니라면요. 보람이가 무심코 내민 사진 한 장은 제인의 기억 속에 깊게 묻어두려 했던 고통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은호의 죽음이라는 상처로도 벅찬 그녀에게 이제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가 바로 도희의 딸이라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의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린 제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김도윤 앞에서 무너집니다. 저 여자를 걱정하는 내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참 싫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합니다. 난 당신 집에서 신세질 자격도 없어. 그 아이, 김도희의 딸이라면 내가 더는 여기에 있어선 안 돼. 이 말에는 단지 죄책감만이 아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무거운 자각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도윤과 정윤이의 삶을 더 이상 흔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윤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눈앞에서 무너지는 제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굽니다. 그의 표정엔 연민 슬픔 그리고 흔들리는 애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인의 손에서 흘러내린 사진을 줍고 천천히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무슨 제인이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인은 이미 결심한 듯합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하고 한밤중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집을 나섭니다. 그녀가 떠나는 장면은 마치 자신이 떠나야 모두가 평안할 것이라는 마지막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미련이 눈에는 차마 다 털어내지 못한 상처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겨진 방에서 도희의 사진과 제인의 눈물 어린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깊은 내면의 혼란에 빠져듭니다. 도희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제인이 그녀의 딸이라는 사실이 주는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여자는 정말 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의 딸인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인 걸까?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단지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성적으로도 그는 지금의 감정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 감정들을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 정윤이를 찾아갑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엄마, 나 혼란스러워. 그녀가 동생 도희의 딸인 거 분명히 알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 내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잘못된 일 같아서. 정윤이는 아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되지 않아. 너는 그 아이가 누구의 딸인지 몰랐을 때도 걱정했고 알고 난 뒤에도 계속 걱정하고 있잖니. 그건 혈연을 초월한 마음이야. 게다가 그 아이는 너를 믿었고 넌 그녀를 구했어. 그게 전부야. 그 마음 자체가 진짜라면 그걸 부정하지 마. 도윤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도희에 대한 미안함과 제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제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은호의 죽음 이후 슬픔에 잠긴 그녀가 보여준 강인한 의지, 보람을 돌보며 보여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제 다시 떠나려는 그녀의 모습까지. 도윤은 깨닫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동생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보다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밤 도윤은 조용히 제인이 떠난 자리로 갑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그는 다짐합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와 마주하고 이 감정을 직면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녀를 지킬 거야. 한편 강세리는 남편 황기찬이 최자영을 풀어줬다는 사실에 격분합니다. 당신이 감히 그 여자를 풀어줘. 나에 대한 배신이야. 그녀는 그간 쌓아온 모든 희생과 계산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냉정하게 맞받아칩니다. 자영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오히려 넌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돌아봐. 그 감정으로 회사를 흔들고 날 조종하려 했잖아. 세리는 반발하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만 살았어. 당신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그런데 지금 와서 자영이 손잡자고. 그건 나를 버리는 거야. 당신도 끝나는 거라고. 황기찬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자영은 나와 계약을 맺었을 뿐 감정은 없어. 그런데 너는 감정을 이용해 권력을 움켜쥐려 했지. 이젠 나도 감정 없이 움직일 거야. 계산적이고 냉철하게. 세리는 점차 몰리는 느낌의 공포와 분노가 겹쳐졌고 결국 거실에 있는 유리 장식품을 집어 던지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전쟁 끝까지 가보자. 황기찬은 차가운 눈빛으로 세리를 바라봅니다. 그럼 내 방식대로 해. 하지만 이제 YL 그룹의 모든 결정은 내 손 안에 있어. 넌 아무것도 못해. 이 장면은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권력의 중심이 옮겨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상징합니다. 부부였던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진영으로 나뉘며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오른 셈입니다.
겁니다. 진실과 거짓, 감정과 계산이 얽힌 이들의 대립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최자영은 출소 후 정윤이와 재회를 하며 예전보다 훨씬 냉철하고 계획적인 태도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이번에는 단단한 복수와 회복을 위해 철저하게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인의 안위를 지키고 동시에 YL그룹을 황기찬의 소나기에서 되찾아오는 것. 정윤이와의 회의에서 자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린 감정으로는 못 이겨요. 이젠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한방, 기찬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약점. 이후 자영은 김도윤, 정윤이와 함께 은밀한 전략 회의에 돌입합니다. 도윤은 병원을 통해 얻게 된 의료 정보 및 회계 장부를 정리하며 황기찬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의혹들을 하나둘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정윤이는 YL그룹의 인사자료와 내부 회의록을 토대로 내부 고발자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세 사람은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며 움직입니다. 자영은 과거 YL그룹에서 일했던 한 핵심 인물과 비밀리에 접촉해 황기찬이 수년간 숨겨왔던 횡령 정황과 세리의 비자금 계좌가 해외에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게다가 황기찬이 고물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들이 허위 계약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사실도 포착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정보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황기찬은 끝장이에요.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자영은 최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황기찬과 세리 사이의 불법, 작은 거래 내역이 담긴 USB 확보를 목표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과거 세리의 수행비서였던 인물을 설득해 USB를 넘겨받으려 시도하며 이에 대한 조건으로 법적 보호와 금전적 보상을 제시합니다.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그 USB 안에는 황기찬이 실제로 주도한 비자금 세탁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세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음을 입증하는 대화 녹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영은 고개를 들고 마치 오래 준비한 장기판 위에 마지막 말을 옮기듯 선언합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번엔 우리가 이길 차례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뒤이어 정윤이와 도윤 역시 각각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며 치밀한 반격을 위한 시동을 겁니다. 29회에서는 이들이 준비한 결정적인 카드가 실제로 어떻게 황기찬과 강세리를 궁지로 몰아넣을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강미라는 강승우가 경찰 소환을 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엔 사건 자체보다도 자신의 선택이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직면하게 되죠. 그녀는 오랫동안 YL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방패막이로 자신을 내세웠지만 정작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승우가 자신을 향해 보인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간 그녀가 외면했던 제인의 외로움과 고통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미라는 혼자 있는 시간, 과거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자문하며 고뇌에 빠집니다. 나는 회사를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아이와 가족을 잃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승우의 출석 요구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국 결정합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제인을 다시 찾아간 미라는 한층 수척해진 그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죠. 내가 YL을 택했을 때 널 버린 거였어. 그리고 난 그걸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느껴. 승우가 이렇게 된 것도 결국 내 책임이야. 그 대가가 이 고통이라면 나 받아들일게. 제인은 미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잠시 침묵합니다. 한때 자신을 누구보다 아꼈던 이 고모가 보여주는 후회의 눈빛은 진정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말합니다. 이제는 YL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거야. 승우도 너도.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면 뭐든 할게. 이 장면은 미란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기업의 수호자에서 인간적인 회복을 선택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지 사과를 넘어서 진정한 연대와 회복을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란이 어떤 방식으로 강재인과 손을 잡고 황기찬과의 싸움에 참여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강재인은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도윤의 손을 조심스레 마주 잡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조용히 깨졌고 마치 서로의 온기를 다시금 확인하려는 듯 그들은 눈을 맞춥니다. 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나 자신으로서 싸울 거야. 날 믿어줘. 제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고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다짐이 아닌 자신을 갉아먹던 죄책감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 눈빛에는 믿음과 애틋함,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쌓여온 신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쥐며 말없이 응원합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인은 잠시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더 이상 흔들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눈빛으로 표정으로 주고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자신이 준비해온 황기찬과 강세리의 비자금 관련 증거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제인은 그 안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으며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둘은 작은 서재에서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나갑니다. 황기찬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증거 수집, 세리의 배후를 파헤치기 위한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 보람이를 지키기 위한 계획까지.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공범이나 지지자가 아닌 서로의 방패이자 칼이 되어 함께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날 밤은 단순히 계획을 세운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하나로 엮이는 전환점이자 제인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함께이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의 전선, 그것은 바로 이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9회는 감정과 정의, 복수와 화해가 교차하며 새로운 갈등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회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